중석 멋지죠? 사관학교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대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관학교 대비를 위한 어떤 그동안의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 본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수업 스케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동안에 사관학교 준비 학생들을 매년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늘 1차 필기 시험을 자기가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10점이나 15점 사이가 하락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늘 모의고사를 1등급을 받고 90점대가 나오고 95점 이상이 당연히 나왔는데 사관학교 실전 시험에서 90점보다는 85점이나 상위권 학생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5점 선에서 88점 사이가 최상위 그룹을 일단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 받기가 실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스타일로 사관학교 시험을 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이 국어는 늘 우리말이니까 그냥 읽고 풀면 될 거라고 모의고사 풀듯 하지만 사관학교는 어떤 정확한 개념과 그러한 지식 없이는 바로 빨리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주어진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풀면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비해서 사관학교는 잡다하고 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약간의 내신 문제 같기도 하고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차이가 있어서 바로 보기라던가 지문을 통해서 늘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경우는 약간 실전에서 점수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국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그동안 지문이나 이런 데 많이 의존을 했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관학교에 대한 준비를 좀 색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수능의 영역과 일단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법, 작문, 그 다음에 문학, 독해 이렇게 네 개의 큰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화법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수능과 접한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나 토의, 대화, 협상, 토론 이러한 5개의 영역에서 늘 시험 문제가 번갈아 나오고 있어서 대화라던가 토론 영역이 늘 출제의 어떤 후보 영역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학생들은 1, 2번을 틀려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시험이고 떨려서 그런지 몰라도 1, 2번에서 대부분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꼼꼼한 어떤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든지 무엇을 물어보는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지문을 좀 접하는 것이 1, 2번을 맞추는 일단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법의 영역에서는 모의고사보다 실전은 사실 쉬운 편인데도 실전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오니까 그 점을 좀 대비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문의 영역을 보면은 모의고사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개요 작성이라던가 글을 퇴고하는 다시 고쳐 쓰는 어떤 문제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실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문 영역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죠. 대신에 중요한 게 문법입니다. 모의고사와 똑같이 5문제의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의 모의고사는 보기의 설명이 길고 그것을 꼼꼼하게 응용하는 거라면 사관학교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문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 한 문제를 푸는데 1분도 채 안 걸리게끔 만들어 놨지만 잡다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개념이 없으면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어쓰기와 이어적기를 혼동하거나 본인 스스로 지금 이게
뭔 차이지? 이런 의문이 든다면 고전 문법이라던가 국어 문법에 대해서 약간은 지식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쓰기는 이제 연서고 이어적기는 연철인데 그러한 어떤 설명 없이 문제를 내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국어의 어떤 자음의 어떤 활용을 봤을 때 어떤 비음이나 유음, 모음 전체를 이제 우리는 울림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라던가 문법 요소에서 쓰이는 모든 단어의 개념이 설명 없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상당한 좀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영역도 보면 안긴 문장이냐 아는 문장의 어떤 혼동 그것 때문에도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어의 문법 영역도 보면 의문에서 그 다음에 형태소,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담화의 영역인데 의문의 영역에서는 모의고사와 똑같이 의문 변동, 특히나 교체라던가 축약이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의문 변동에서 늘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어의 영역에서 파생어와 합성어의 개념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근과 어간의 개념을 또 혼동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처럼 그걸 찝어서 언제나 단어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적인 합성어냐 비통사적인 합성어냐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어떤 개념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 뭐 이러한 영역들이 늘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영역에서는 이제 혼문장, 겹문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사관학교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법이라던가 외래어 표기법이라던가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 그 외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잡다한 어떤 우리의 어떤 문법 요소들을 전부 다 섭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실전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 고전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의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법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2000년대가 넘어가는 이 마당에 그 옛날의 방식을 이해하고 고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현대의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고어 표기에 약하다 보니까 고전 문법과 고전 시가, 고전 산문이 연달아 약해서 그 지문을 많이 틀려서 옵니다. 그 반대로 문과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름 국어에 대한 소양이 좀 강한지 문법이나 문학에 좀 강한 강세가 있고 독해 영역에서 과학 지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화법과 문법에서는 그 정도의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영역을 보면 4개의 지문이 독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와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나오는데 매년 출제 경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느 해는 복합시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문 수를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4개의 영역이 기본이지만 3개의 영역으로 지문이 줄어들면서 복합 지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의 어떤 문항수가 좀 많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4개의 지문, 5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이제는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크게 3개의 지문으로 축소되고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지문에 6개 정도, 6문항 정도가 좀 출제되고 있는데 특히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철학이나 경제, 과학기술 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의 입장에서 보면 철학이나 경제 지문이 어려운 거고 문과의 학생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루 평가하기 위해서
역시나 매년 그렇게 세 개의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모의고사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약간 소홀히 하는 어휘풀이라던가 어떤 보기의 설명을 적용한다던가 또는 간혹 나오는 어떤 문학에서는 뭐 한자성어도 나오는데 뜻풀이에서 주로 독해 영역에서 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관학교 기출 출제 경향을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동안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꼈지만은 매년 입시에 반영되는 뭐 EBS 교재에서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관학교 시험을 봐서 잘 보는 경우가 드문 이유가 공부하는 텍스트 자체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접했던 전국연합 기출문제나 또는 EBS 교재만으로는 그것이 비슷한 작품이 나오거나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그보다 더 간략한 문제, 그 다음에 설명이 없는 그런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지문 자체로 그냥 단순하게 찾아내는 요령이었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 점을 참고해 본다면 올해 사관학교의 어떤 예상이라던가 이런 거 좀 할 수 있고요. 출제 경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일단은 전부입니다.